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은행에서 이런 문자가 날아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이자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원금 출금은 제한됩니다. 아마 당장 신발을 꿰어 신고 은행으로 달려가셨겠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고 뉴스에 제보하고 난리가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지금 이 나라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AI 투자 플랫폼에서 똑같은 공지가 뜨면 분노하기는커녕 사기꾼들의 그럴듯한 말을 믿고 멍하니 기다려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일까요? 내 돈이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질을 빼앗긴 채 사기꾼들이 던지는 희망의 말 한마디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는 조선시대 야담 한 자락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 속에 여러분의 남은 자산을 지킬 마지막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조선 고종 시절 한양 변두리에 이기만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짓고 품팔이하며 모은 돈 100냥. 아내 김순이와 함께 그 돈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친구 병준이의 소개로 뒷골목 기와집에 그 100냥을 통째로 맡겨버렸습니다. 1년만 기다리면 2배 가까이 불려준다는 말을 믿고서 말이지요. 처음 2달은 달콤했습니다. 약속대로 꼬박꼬박 수익이 들어왔고 이기만 선비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뿌듯했습니다. 아내 김순이도 처음의 걱정은 슬그머니 접어두고 장부를 들여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째 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기와집 서기가 보낸 서찰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이기만 선비는 아내와 나란히 앉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국에서 돈을 맡기시는 분이 너무 많아져 기와집 운영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이에 다음 달부터 지급드리는 수익을 잠시 줄이고 당분간 원금 출금도 제한하오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곧 더 큰 수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기만 선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수익을 줄인다고? 출금도 막는다고? 당장 친구 병준이를 찾아갔습니다. 병준이는 의외로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이기만 선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기만아, 진정해. 나도 본사 어른한테 들었는데 이건 망하는 게 아니라 기와집이 더 오래 가려고 그러는 거래. 지금 사람이 너무 몰려서 조절하는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내년에 한양 최고의 부자들 모임에 상장을 한다더라. 지금 돈 빼면 위약금 물어서 오히려 손해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 김순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병준 씨, 정신 차리세요. 줄 돈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당장 빼야 해요. 그러나 병준이는 오히려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찼습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기와집 뒷골목으로 돌아온 이기만 선비는 서기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서기는 능숙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지금 당장 빼시면 손해가 큽니다. 딱 1달만 더 기다리시면 수익률이 2배로 회복됩니다. 저희가 더 큰 그릇을 만드는 중이거든요. 참으신 분들만 그 열매를 따가십니다. 이기만 선비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 아내 김순이의 얼굴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이기만 선비는 처음으로 아내와 마주 앉아 냉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처음 돈을 맡길 때도 이상하다 싶었지만 눈앞에 작은 수익이 의심을 녹였습니다. 수익금을 빼려고 했을 때도 이상하다 싶었지만 세금 내면 된다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을 줄이겠다는 공지가 떴는데도
또다시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기만 선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자를 줄이겠다는 건 꽃간이 빈 것이다. 여러분, 이기만 선비가 무릎을 친 그 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기꾼들이 수익을 줄이겠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 출금을 잠시 제한하겠다는 공지를 내보내는 건 의사가 환자 가족을 불러앉히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뒤에 나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출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사기꾼들이 이 전략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돈보다 기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하는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곳간이 텅 빈 겁니다. 당장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여기서 바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거든요. 그들은 그럴듯한 전문 용어로 포장한 공지를 내보내 피해자들에게 가짜 희망을 심어줍니다. 곳간이 빈 게 아니라 더 크게 키우는 중이라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의 손발을 묶어두고 그 사이에 자신들은 돈을 해외로 빼돌릴 시간을 멉니다. 피해자들이 아직 괜찮겠지 하며 경찰 신고도 미루고 돈을 빼달라는 아우성도 잠재우는 사이 사기꾼들은 조용히 짐을 싸고 있는 겁니다. 이기만 선비가 기와집 뒷골목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아내 김순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희야, 내가 틀렸어. 더 기다리는 건 없어. 오늘부터 움직여야 해. 이기만 선비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내 김순희와 함께 촛불 아래 앉아 그동안 기와집과 나눈 서찰을 전부 꺼냈습니다. 처음 계약서, 수익 지급 내역, 서기와 나눈 모든 대화 기록. 낱낱이 정리해서 한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기만 선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기와집에 돈을 맡겼다가 의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12명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피해 규모와 수법이 판박이처럼 같다는 사실에 모두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함께 관하로 향했습니다. 서찰 묶음을 증거로 내밀며 공식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기와집의 관아의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기는 뒷문으로 달아나려다 붙잡혔고 장부에 숨겨둔 자금의 일부가 압류됐습니다.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고발장을 올린 이기만 선비를 포함한 12명은 나머지 피해자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미 대부분의 돈을 빼돌린 뒤였거든요. 이기만 선비는 돌아오는 길에 아내 김순희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선 덕분에 반이라도 건졌네. 김순희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영감,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킨 거예요. 돈만이 아니라 우리 자존심. 조선시대 이기만 선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야기를 150년 앞으로 당겨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63세 이기만 씨. 35년을 공장에서 땀 흘려 모은 퇴직금 8천만 원. 몇 달 전 친구의 소개로 AI 자동 투자 플랫폼에 4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360일이면 182%의 수익에 원금까지 돌아온다는 말을 믿고서 처음 2달은 달콤했습니다. 약속대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어느 아침 앱 화면에 팝업 공지 하나가 번쩍였습니다. 긴급 공지 글로벌 금융 규제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수익률 조정 안내. 내용인즉슨 시장 상황이 변했으니 다음 달부터 수익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 그리고 당분간 출금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기만 씨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돌아온 말은 조선의 병준이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하나 진정해. 이게 망하는 게 아니야. 회원이 너무 많아져서 과부하가 걸린 거야. 곧 상장한다더라.
지금 빼면 위약금 물어서 손해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 김순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줄 돈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잖아요. 당장 빼요. 그날 밤 이기만 씨는 잠들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모임 카페를 뒤지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들락거리고 비슷한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화면을 덮으며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순이야, 일어나봐. 나 이제 알 것 같아. 이거 우리만 당한 게 아니야. 근데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들은 일부라도 건졌어. 우리도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두 이기만의 이야기. 결국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50년 전 조선의 기와집이나 지금 스마트폰 속의 AI 투자 플랫폼이나 수법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달콤한 수익으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엔 황금 장부로 욕심을 키우고 마지막엔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로 손발을 묶은 뒤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먼저 일어선 사람만이 단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익이 줄었다는 공지를 받으셨거나 출금이 제한됐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사기꾼들이 도망치기 직전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돈과 함께 여러분의 자존심까지 가져갑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입니다. 조선의 이기만 선비가 마지막에 지킨 것은 백냥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흘린 땀의 값어치, 아내 김순희와 함께 쌓아온 삶의 무게, 그 경제적 존엄이었습니다. 그 존엄 여러분도 반드시 지키십시오.